네, 기관의 눈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예, 오늘도 목요일의 남자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최근 일단은 수소 쪽부터 얘기를 할게요. 예, 이제 니콜라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좀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니콜라가 제2의 테슬라가 될 것이라는 뭐 이런 얘기도 한 달 전에는 있었습니다. 예, 지금은 거의 이제 뭐 사기꾼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미 법무부까지 나서가지고 사건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사에 들어갔고요. 문제는 니콜라 논란에 따라서 우리나라 수소쪽 관련주들이 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뭐 부정적인 영향을 뭐 미치지는 않을까. 저는 뭐 완전히 그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또 연구원님 또 생각이 있으시겠죠. 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으세요? 영향은 없습니다, 사실. 영향 없고. 그러니까 테슬라를 보면서 저희들이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의 주가의 그 업앤다운을 이제 예상을 하는 것은 테슬라가 이제 워낙 그 전기차 시대를 연 장본인이고 아이콘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테슬라가 전기차를 할 때 다른 업체들은 전기차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니콜라 케이스는 니콜라가 수소차 시대를 연 장본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현대와 도요타라는 양대 산맥이 수소차 산업을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다만 이제 니콜라가 들어와서 조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삐끗하다 하더라도 니콜라는 전혀 수소차 시대를 예견할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뭐 한병화 연구원이 사실은 니콜라의 수소 트럭을 분해하지는 못하셨을 테니까 그래도 여쭤보겠습니다. 니콜라가 기술이 있습니까? 기술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네. 기술이 전혀 없었으면 뭐 이때까지 저런 얘기를 뭐 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네. 다만 이제 생산에 대한 노하우는 니콜라가 이제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뭐 크게 오래 안 기다리셔도 내년도에는 뭐 이베코하고 독일에서 전기 트럭을 생산해야 되고요. 네네. 그다음 연도에는 이제 GM과 같이 수소 트럭을 이제 수소 라이트 트럭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뭐 금방 판명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지켜보시기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미 수소차 시대는 이제 열리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현대차의 스토리를 많이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가 실질적으로 수소에 들어가는 스택 관련된 부품 99.9%를 국산화했다라고 저는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한병화 연구위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웬만한 수소 부품들은 전부 다 국산화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소 일단은 종목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것들 꽉 붙들어 매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풍력 기업들에 대해서 좀 오늘은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정부의 뉴 그린딜 정책 외에도 이제 좋은 소식이 연달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셨던 분이 두 분이 나오셨어요. 한 분은 이제 CS 윈드의 대표이사님이 나오셨는데, CS 윈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 풍력 타워 제조사 아닙니까? 네, 중간에 큰 타워를 만드는 제조사인데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이번에? CS 윈드는 네. 수주 자체가 올해 뭐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올해 아마 8천억 가까이 8천억 이상의 수주를 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고요. 스팟성 이 물량들이 보통 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이제 1조를 넘어가게 되는 해가 되고요. 네. 글로벌 1위 업체니까 그만큼 이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혜택을 이제 그동안 못 받았었죠. 해외 네. 업체들 대비 많이 디스카운트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없어지고 있는 그런 네. 국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수주를 많이 받고 있다. 미국 시장을 원래 진출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이번에 뭐 새로 들어가는 건가요? 미국 해상풍력 시장이 이제 2022년부터 열리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진입하기 위해서 한 2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네. 생산을 아마 2022년 하반기에 맞춰서 할 것으로 이제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해상 풍력에 대해서 좀 여쭤보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유럽에서 탄소 배출권을 엄청나게 강화했는데 그게 지켜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강화하는 것은 물론 풍력이 엄청나게 좋은 뉴스이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뭐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럽은 일단 네. 목표를 발표를 하면 네. 무조건 지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논란은 있겠지만 네. 항상 정책이 이제 그렇게 움직이고 산업들이 또 따라가게 돼 있는데요. 네.
원래 2030년까지 네. 1990년 대비해서 40%를 감축할 것으로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2030년까지요. 네. 근데 오늘 새벽에 이제 발표한 것은 55% 이상으로 대폭 확대를 합니다. 1990년 대비 작년 기준으로 보면 25%를 줄였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사실은 40%까지 줄이는 것도 힘든데 네네. 55%를 더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엄청난 아마 그 압박이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내연기관차의 종식 그리고 전기 부분에 전력 부분에서는 전부 재생에너지로 아마 바뀌게 되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룰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유럽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뭐 과장을 하지 않더라도 전부 다 재생에너지로 바뀔 때가 곧 그렇습니다. 오는 거죠. 100%다 바뀌어야 한다는 게 유럽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풍력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풍력 섹터에 대해서. 이 풍력 섹터는 육상 풍력과 해상 풍력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상 풍력이 육상 풍력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발전 그 비용이 비싸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많이 설치가 되지 않았는데 이 해상 풍력종의 성장성이 뭐 실질적으로 과장 없이 50배, 100배 정도 성장하는 게 맞습니까? 절대량으로 보면 뭐 아직 뭐 굉장히 크죠. 수십 배가 증가하는데 네네. 성장 속도 면에서도 육상은 한 10% 내외거든요. 근데 네. 해상은 20% 정도 되니까 빠르죠.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이제 열리는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궁극적으로는 전체 풍력 설치량이 한 30-40%될 때까지는 해상 풍력이 계속 성장하는 그 기조일 것이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10% 정도 도달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해상 풍력, 풍력 중에서도 좀 해상 풍력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제 사견입니다. 그런데 그 오늘 아침에 그 해상 풍력의 대장주 삼강 M&T의 목표가를 상향하셨어요. 삼강 M&T 조금 업데이트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삼강 M&T는 아시아에서는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 네. 시장에서는 아주 이제 절대 강자로 네. 단기간에 부상을 했습니다. 네. 뭐 예전부터 한 10년간 해오던 오일앤가스 부분의 제조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근데 아시아 시장이 지금 크게 열리고 있죠. 대만 시장에 이미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시장이 이제 또 열립니다. 일본이 한 10기가 정도 하기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삼강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시아에서는 사실은 그런 하부구조물을 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고 있고요. 뭐 그리고 유럽도 공급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해상 풍력의 본류죠. 유럽 시장에도 이제 진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삼강 M&T는 이제 해상 풍력 그 핵심 부품주로 평가를 저희가 할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해상 풍력을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시장으로 좀 이렇게 진입을 하려면 사실은 뭐 1위 개발 업체인 오스테드와 이제 관계가 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오스테드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올스테드로부터 이제 대만 해상 풍력 향 부품을 이제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받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진출이 가능한 것이고요. 이게 바다 속에서 바람과 그다음에 물살을 견디면서 30년 이상 이제 존재를 해야 되는 구조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야 되면서도 안에서 그 오차가 0.2mm 이상 나면 되질 않습니다. 제조할 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경험이 없는 업체들이 하기는 너무 어렵고요. 아까 0.2mm라고 그러셨어요? 0.2mm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던 업체들도 조금만 잘못하면은 클레임에 걸려서 굉장히 큰 곤욕을 당하는 그런 비즈니스거든요. 그런데 삼강은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사실은 10년 동안 해양 구조물을 하면서도 그런 케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스무스하게 시장을 이제 파고 들어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강 M&T의 목표 주가를 24,000원으로 올리셨어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면요. 삼강 M&T가 실질적으로 받을 수주를 우리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애널리스트라면 좀 이렇게 추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5년 동안 엄청나게 수주를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받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더 공격적인 숫자가 나올 수 있게끔 좀 이렇게 회사와 소통을 해서 이 목표가가 이게 맞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한 의원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17,000원 갔다가 24,000원 갔다가 뭐 내 34,000원 갔다가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회사의 가치를 좀 더 따져보면 24,000원이라는 가치가 그러면은 제일 가장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가치라고 보시고 이렇게 정하신 겁니까?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은 보통 바이오 업체들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피크 타임 매출액을 기준으로 네. 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죠. 네. 근데 이런 제조업에 대해서는 네. 수주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네. 수주가 들어올 가시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사인이 나와야지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상강 MNT는 이제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저희가 PER을 33배를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의 풍력 관련 피어들이 그러니까 뭐 동종업체들이 한 37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준다는 것은 상당히 프리미엄을 주는 것이고요. 좋은 회사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주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아시아 풍력 시장 그리고 유럽의 해상 풍력 시장이 이제 확대되는 것이 가시화가 되면서 수주가 다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숫자가 그때는 바뀝니까? 숫자가 완전히 바뀌겠죠. 아. 네, 숫자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러면 수주를 받으면은 우리 한병화 위원님께서는 또 이제 회사 가서 네. 엑셀 작업을 다시 하시고 숫자를 바꾸시고 그다음에 한 번 또 따져 보시고 그렇죠. 또 밸류를 주시고 이렇게 하시겠네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제 상당히 수주를 받지 않더라도 네. 프로젝트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가동되기 시작했다. 네네. 이제 그러면 저희들이 바꿀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워낙에 그 해상풍력 시장의 성장성이 큰데 뭐 이렇게 그 목표 주가를 갖다가 조금씩 올리는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해서 제가 한번 좀 공격적으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오늘 CS 윈드 3강 MNT 관련해서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목요일의 남자 유진투자연구원 한병화 연구위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